지금 미분양이 쌓인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도 아파트 청약을 해도 되는 거야? 정말 괜찮을까? 그런 궁금증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베니아님 모시고 팩트 놓고 데이터 놓고 베니아님 얘기 들어보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 한번 진단도 해보고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 참고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나 방송 보시면 좀 불안한 심리에 휩싸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오늘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 그거에 따른 투자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터넷상에서 노출되는 기사를 먼저 보면 뭐 미분양 공포, 부실 우려, 규제 완화 필요 이렇게 좀 심리가 위축되게 하는 기사들이 많이 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다 아파트 시장이 안 좋은 건가? 청약 경쟁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단지는 12대 1의 경쟁률, 사전 청약 경쟁률도 13대 1. 미분양은 많은데 경쟁률은 높다.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죠? 왜 그런지 실제로 청약홈에 들어가서 청약 경쟁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 이곳은 대구에 분양했던 한 단지인데요. 이 삼각형이라는 게 이제 미달된 겁니다. 여기 490세대 모집하는데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40건을 넣었고 450건이 미달된 거예요. 와, 490건 중에서 40건만 계약됐고 450건이 미달됐으면 저기는 그냥 무덤이네, 무덤. 그죠? 현재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라는 것은 미분양이다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다른 지역도 그럴까라고 한번 보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총 공급 세대 수가 1116세대인데 접수 건수가 2만 건이 넘어가요. 1100세대인데 지금 접수는 2만 건이 넘는다. 네네. 2만 건이 넘는다는 것은 이 집을 꼭 반드시 사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대로 더 큰 거죠. 이게 지역별로 청약 경쟁률 그리고 미분양은 현재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기사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더 얼어붙었어요. 거의 그냥 꼼짝 말고 그냥 집에만 붙어 있었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정말 이제 떨어지는 시기가 오는구나. 우리 한번 구경해보자 해서 움직이는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투자 가치가 별로야 하면은 거의 그냥 아예 안 들어가고 이제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공부하고 준비를 많이 하는구나. 앞으로 가격이 심리의 영향도 있겠지만 되게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지난 상승장에는 사실 심리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상당히 컸거든요. 컸죠. 예. 근데 조정이나 하락장에는 심리보다는 이제 원론적인 투자 기술에 좀 집중해야 돼요. 그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사실 미분양입니다. 미분양이 굉장히 집값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오래 하신다면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원에 분양했던 아파트고 79세대 모집에 8,320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구축 아파트가 많은데 아직 뭐 재건축이나 신규 분양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마크로엔 같은 경우에는 전매가 되는 단지입니다. 투자자도 많이 들어갔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뭔가 금액이 맞는다면 이런 단지도 투자처로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분양과 주택 가격이 실제로 연관이 있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먼저 보면요. 서울이 가격이 상승한 시점이 한 2014년 정도 됩니다. 이 막대 그래프처럼 보이는 것이 매매 변동률이고요. 이 선이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서울이 2014년부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죠. 그래서 지금 0%를 기준으로 지금 다 0%가 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그럼 실제로 이게 미분양과 연동되는지 보려면 이 미분양 탭을 한번 보면 됩니다. 서울시의 2014년부터의 미분양을 보면 실제로 2014년부터 미분양이 급격히 주는 걸 볼 수 있죠. 감소했네요. 그래서 미분양이 줄면서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전세가 없으니까 그 전에 공급한 단지가 없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올리고 또 미분양은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실제로 보면 지금 2022년 4월, 5월, 6월 기준으로 약간 미분양이 조금 증가하는 데이터가 볼 수 있죠.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게 어떤 물건인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건까지 찾아봤어요? 좋다. 여기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민간 미분양 주택 자료 2022년 7월자 자료를 보시면요. 엑셀 파일이 제공이 되고요. 지금 이 데이터가 2022년도 7월 30일 현재 서울의 미분양 주택입니다. 총 분양 가구 수가 보면 300세대가 좀 안 되고 뭐 100세대, 200세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도 보면 42, 49. 우리가 생각하는 25평이면 전용이 5구여야 되잖아요. 보통 주거하고 선호하는 평형이 59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600세대 이상으로 항상 선호를 하는데 300세대 미만이고 평수도 적으니까 소형
소형 평수들이 다닥다닥 올라가 있는 거는 임대 수익용 말고는 실수요자들이 좀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종목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상품은 개별로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의 느낌은 아닌 상품군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입지가 좋지 않다거나.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지금 미분양 통계에 잡혀 있는데 이 미분양 통계에 잡혀 있는 수치는 사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파트와는 조금 다른 통계다. 통계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기사로 쓰여진 저 미분양 데이터는 우리가 흔히 임대하고 살고 있는 그런 평형대의 그런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 내지는 소형 평형, 나홀로 아파트 이런 작은 평형대에서 미분양 난 거를 가지고 지금 기사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미분양은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광역시 중에 규모가 큰 곳이 이제 부산인데요. 부산도 보면 금액이 상승했던 시점이 2019년 말 2020년부터 상승했는데 실제로 보면 미분양이 확 줍니다. 이때 2019년 10월부터 2020년 되면서 미분양이 급격히 줄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2019년 말부터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죠. 매매 변동률이 올라가면서 가격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부산도 지금 입주 미분양이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신축 아파트는 문제가 없고 또 미분양도 큰 문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 청약 경쟁률에서 나왔던 대구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대구는 지금 아까 뭐 서울이나 부산이랑 비교하면 미분양 수가 급격히 올라간 걸 볼 수 있죠. 지금 대구는 안 그래도 이 미분양에서 팩트를 체크를 해도 저기는 미분양 개수가 많은 거잖아요. 지금 당장 투자하기에는 좀 빠르고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실제 대구의 데이터를 봐도 약간 매매 가격 지수가 조금 내려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금액이 좀 낮춰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가격도 꺾이고 지금 미분양 물건도 늘어나서 공급은 또 더 늘어나고 있어서 저 추세는 그냥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투자 타이밍을 볼 때는 미분양이 얼만큼 해소되고 있는지를 본 다음에 진입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럼 미분양이 계속 이어지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몇 가지 케이스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왼편에 보시는 것은 김포에 일부 세대가 분양을 하고 입주를 했는데 완판이 되지 않으니까 그 나머지 세대에 할인 분양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입주자들이 길을 막고 입주하지 못하게끔, 이사를 못하게끔. 네네. 여기 말고 금호건설에서도 기존에 분양을 했는데 30%만 분양이 됐어요. 50%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30% 분양한 사람들은 원래 100%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30% 할인된 가격에 또 나머지를 분양을 하는 거니까 기존에 정상으로 분양받던 사람들은 뭐냐 우리한테는 비싸게 팔고 쟤네들한테는 싸게 팔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농성을 해서 그러면 건설사에서 또 기존에 분양받던 사람들 깎아주는 그런데 할인 분양을 최초에 분양받은 분들께도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이 좋았을 때랑 좋지 않았을 때는 힘든 거고 건설사가 저렇게 할인 분양이라도 해서 지금 저 현장에서 나와야 되는 거는 안 그러면 건설사가 지금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로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는 어떻게 됐냐? 올랐습니다. 이런 시기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신축이고 그 주변에 신축으로 또 구성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미분양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대구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리고 우측편에 보시는 것은 여기 동탄 이신도시고 2018년자 기사입니다. 미분양 중에서 가장 악성인 미분양이 사실은 중공업 미분양, 흔히 말해서 불 꺼진 집이거든요.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완공이 돼서도 이렇게 밤이 됐는데 불이 켜져지지 않다라고 하는 건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정보님 그럼 추후에 할인 분양 받았을 경우에 먼저 입주한 사람은 할인해줬다는 말인가요? 예, 현금으로 다시 할인을 해서 돌려줬습니다. 돌려줬고 아마 여러분들이 기사를 찾아보면 이런 미분양 기사는 지금 김포뿐만 아니라 부천도 마찬가지고 영종도도 암흑의 도시 검단도 그랬고 그런 과정을 항상 겪으면서 다시 주거지가 안정화되고 정착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미분양이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렇게 미분양 투자를 해서도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그럼 수익 사례를 잠깐 두 가지 정도 설명드리면 여기는 반포에 있는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인데 여기가 그냥 줍줍이 있었습니다. 현 시점과의 금액 차이를 비교하면 약 한 14억 정도. 저기도 분양이 안 돼서 저렇게 광고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치 판단하는 눈을 키운다면 사실 오히려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더 기회라고 봅니다. 일단 이 시세가 얼마가 앞으로 형성될 것인지 여기가 입주자들로 다 들어올 것인지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과거의 경험도 중요하고 이런 기본적인 분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자 기사인데요. 여기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마피라는 거는 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가 거의 바닥이거든요. 그 바닥 이후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바닥이 계속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소사벌 더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억 8천 정도 올랐죠. 근데 마이너스 P를 주고 샀으면 거의 3억 가까이의 수익을 냈겠죠. 우리가 타이밍을 잘 보면 오히려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더 유리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 거죠. 동일한 부동산이더라도 동일한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어느 시기에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사는 시점이 중요한 거지 그 아파트는 죄가 없어요. 어느 타이밍에 사느냐가 부동산은 거의 타이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P에서 샀던 사람도 있고 아니면 미분양 상태에서 샀던 분도 있는데 마이너스 P에서 더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케이스고 오히려 P를 많이 줬거나 고점에서 샀을 때는 또 반대로 좀 결과가 안 좋은 그런 케이스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미분양과 집값은 상당히 연관관계가 높습니다. 상승장이 아닌 지금같이 좀 조정장에는 집값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준공 전 미분양이 있고 준공 후 미분양이 있는데 준공 후 미분양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서 불 꺼진 집이나 준공 후 미분양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아, 이 지역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구나. 네, 이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지금 뭐 미분양 뭐 이런 것들은 지역마다 다른다는 것을 아까 경쟁률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지금 신축이 될 물건들이기 때문에 이 분양권들은 어느 정도 반등 후 상승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미분양이 있을 때는 신축보다 구축이 더 집값 하락이나 조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신축을 투자하기에 더 좋은, 줍줍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하락장이나 이런 안 좋은 기사가 나왔을 때 저도 오히려 경매 물건을 더 많이 검색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도 늘리고 있고 지역도 조금 더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투자를 많이 해봤던 분들은 이 시기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하는 건 아는데 물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항상 팩트 체크를 먼저 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거의 승자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어서 그 부분은 늘 강조를 하는 겁니다. 미분양 투자 전략을 3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이 3가지 파트만 잘 기억하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고요. 첫 번째로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 주목하라이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의 어떤 조정이나 하락이 더 지속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인이나 개인으로 주택을 사지 못한 이유가 취득세나 대출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진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래 활성화를 만들어주면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속도가 더 빨리 돼서 조정 지역을 풀어주거나 세금이나 대출 부분에서 조금 완화를 시켜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 가지 키워드로 기억하셔야 할 단어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을 선정하고 완화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시다가 이렇게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로 실행이 되면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이때 고양과 부산, 남양주가 해제가 됐는데 해제가 되고 나서 이 시점에 부산이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뭐 줄여서 주정심 이런 게 있는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없는 하락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한 가지 부분은 이 부동산이 하락장이 되면 계속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완화 정책, 그 다음에 투자를 했을 때 이런 베네핏이 생기는 정책, 그런 정책을 만들면 현재는 집값이 떨어지면 미분양이 쌓이면 건설사도 다 도산을 하잖아요. 미분양 주택을 샀을 때는 뭐 양도세를 내지 않게 한다던가 이런 조치를 하면 그 다음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매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14년에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 시에 5년간 양도세 면제 도장을 찍어주기도 했어요. 이때 사신 분들은 5년 동안 내가 이 주택만큼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양도세 면제가 되기도 했죠. 그렇죠. 저때 샀던 부동산은 계속해서 양도세 얼마 오르던지 양도세 너네가 다 가져라. 그만큼 시장이 다급했다는 거예요. 저게 정책만 보고 지금 와서는 야 이거 부자들을 위한 정책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미분양 주택은 계속 쌓이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 부동산 가진 사람들한테 더 몰아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서서 이거를 해소해 주어서 긍정적인 역할은 딱 빼버리고 나중에는 시장이 당연히 안정화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안 사고 더 떨어지고 나면 더 아무도 안 살 때 그때는 구원투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투수가 나올 수 있는 정책이 펼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제도가 혹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게 다시 나온다고 하면은 반드시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고요. 주택 취득세율도 지금은 법인은 뭐 12%까지 되는데 이게 완화가 된다면 또 하나의 거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미분양 투자 노하우 두 번째는 조건 변경에 주목하라입니다. 조건 변경이라고 하면은 자금을 뭐 할인해 준다거나 잔금 구조를 조금 변경해 준다거나 이런 겁니다. 사실 미분양에서 가장 타격이 큰 사람은 분양단지를 분양하는 시행사입니다. 엄청난 큰 자금이 뭐 몇천억 단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하지 않으면 조그만 기업은 뭐 파산하기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2억을 할인해서 분양한 단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가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여기 2015년에 송도 글래볼 캠퍼스 프루지오가 13% 할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분양가가 한 5억 정도였으니까 한 5천에서 6천 정도 할인을 해준 거죠. 2014년에 분양을 했는데 2016년에 할인을 해주면서 69건까지 거래가 됐죠. 할인을 받으면 사실은 안전마진이 생기는 거니까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투자자거나 실거주자라고 하면은 한 가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할인 중인 오피스텔 상품도 있습니다. 현재. 네. 2억 할인 중인 분양한 지 얼마 안 된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이제 파주에 분양한 오피스텔 상품입니다. 25평 사이즈가 되고요. 원래 한 9억 정도 분양을 했는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7억 원으로 할인 분양을 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할인을 해서 저는 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이 상승기에 시행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엄청 컸다라고도 생각이 들죠. 그렇죠. 지금 2억 깎아줄 수 있는 건데 그때는 2억을 더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자금 할인하는 단지들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단지들도 옥석을 가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긴 좀 어렵지만 이걸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주변 아파트 34평과 비교하면 오히려 34평의 아파트가 좀 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25평이 오히려 더 비싼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서 조금 더 할인이 되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상복합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아파트 기준으로 하셔야 되고 아파트 가격을 확 넘어서지는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괜찮아도 예전에 뭐 타워팰리스처럼 이렇게 브랜드명이 강하거나 이슈가 됐던 것 외에는 보통의 매물들 중에서는 아파트를 따라갔으면 따라갔지 아파트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할인 분양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또 주변 시세를 한번 둘러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물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또 저거는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할인 분양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할인한 가격 자체가 투자해도 괜찮은 가격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금은 자금 할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잔금 구조를 변경된 사례입니다. 여기는 대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계약금 1,000만 원만 내면 이 집에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와, 1,000만 원이면 집안에 사는 거네요. 네. 5천만 원이면 5채 살 수도 있는 거죠. 5천만 원 5채. 오히려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이런 자금 구조가 좀 매력적일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잘 활용하기에 따라서 좀 유리하게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품도 어떻게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한번 이렇게 변경이 되는구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런 시기도 있었어 라고 웃으면서 또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반복되니까 아, 또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시기구나 라고 하는 게 경험이 정말 좀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사이클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대충 이제 감을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세 번째 노하우는 꾸준한 임장과 알라리 로얄동 로얄층을 의미하거든요. 이걸 고르는 연습입니다. 제가 실제로 투자했던 물건이고 천안 두정역의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2500세대인데 야, 2500세대에서 안 그래도 정말 이 알랄이 어디가 알랄일까 세대수가 되게 많은 데에서는 정말 중요한 노하우일 것 같아요. 보통 타입이 5개 정도 안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타입이 12개예요. 그리고 이게 동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떤 동, 어떤 타입을 고르냐에 따라서 나중에 프리미엄이 몇 천만 원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면 미분양이 계약되는 속도가 굉장히 다급해요. 네, 거의 한 뭐 몇 분만 해도 그냥 계약서를 막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빨리 고를 수 있는지가 사실 중요한데 그거는 사실은 연습이 미리 되어 있어야 되고 임장도 한번 가봐야 되고
실제로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중공업 미분양이 될 뻔한 아파트였는데 계약금 1,000만 원에 잔금으로 바꿨고 또 법인으로 계약 변경을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투자자가 왕창 들어가면서 완판이 됐고 지금 보면은 거의 2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도 완판되고 시세 상승을 한다는 거죠. 이때 제가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케이스가 저는 이때 25평을 골랐는데 사실 프리미엄은 34평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일수록 자녀 출산율도 조금 더 높은 편이고 평당가도 낮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더 보태면 큰 집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4평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25평을 한 게 좀 아쉬웠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59제곱미터가 가격 형성도 제대로 되어 있고 수요자도 많이 있지만 지방에서는 59제곱미터에 비해서 84제곱미터 수요가 훨씬 더 많고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방 물건 투자하실 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동호수를 어떤 타입을 고르냐에 따라서 상당히 프리미엄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분양은 정말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박지원님이 40평대는 어떤가요? 질문하셨네요. 저는 40평대도 좀 지역에 따라 다른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40평대가 어디 지역에 위치했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거기가 좀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 그러니까 만약에 대구에서도 부자들이 사는 동네, 천안에서도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는 학군과 학원이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그런 곳이면은 40평대 수요가 탄탄해서 괜찮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가 학군이나 이런 게 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곳인데 40평대, 50평대다, 거기는 수요가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학군 부분을 참고해서 대형 평형을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변에 초중고가 있고 거기에 약간 명문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그 지역에서 이사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살다 보면은 25평은 좁고 34평도 넓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 단지 내에서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40평대 주변에 초중고가 있고 학군이 좀 선호되는가 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날이 어디였어요? 이곳은 지금 34평이 타이브에서는 좋은 타입은 34평형, 예. 그리고 여기가 이쪽에 지상철이 있었어요. 지상철. 예. 그래서 이 지상철을 피해서 저는 이 안쪽, 그리고 여기는 또 모텔 뷰가 있었습니다. 아, 모텔뷰. 밤에는 이제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약간 안 좋은 걸 피해서 이 가운데에 34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동에 34평이 가장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 아, 그쪽게. 우리 가끔 보면 단지마다 좀 다른데 어떤 데는 지하철을 빠르게 탈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한 곳이 그곳이 좋고요. 또 어떤 곳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학군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학군 배치가 잘 되는 곳에 프리미엄이 형성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모텔뷰, 혐오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지하철 소음이 예상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걸 피해서 안쪽에 아늑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 프리미엄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실 때 어떤 노하우가 아니라 혐오시설 아니면 교통, 학원, 편의시설 이런 걸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동을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부동산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네.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아이를 키우는 내 주변 동료나 뭐 지인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엄마의 시선에서 보면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맞습니다. 참고로 이 미분양은 소진되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절반가량 있다가도 이게 소진되는 속도가 정말 급격하게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가 로얄동이 빠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연습을 해야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라 어멈님, 어멈의 시선, 예, 엄마의 시선, 예, 엄마의 시선이 주부의 시선이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노하우는 첫 번째로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 주목하라. 그래서 뭐 지역, 세금, 대출 이런 부분 완화가 됐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로 조건 변경에 주목하라. 할인을 해주거나 잔금 구조를 늘려준다거나 이런 부분. 세 번째로는 미분양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되기 때문에 로얄동, 로얄층을 고르는 연습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미분양 투자 보면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 대표적인 뭐 실패하지 않는 키워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광역시에 3억에서 6억 정도의 아파트 가격, 그리고 대단지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분양 중에서도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좋은데, 정부의 규제 완화, 그거는 새로운 수요를 들어오게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익 부분에 대해서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이때 새로운 수요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다음 조건 변경 같은 경우에는 매입 가격을 좀 낮춰주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득이
올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미분양이 딱 했을 때는 한 채씩 가는 게 아니라 요즘 여러분 이제 카톡 하잖아요. 예, 카톡이 나오고 나서는 거의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온라인 소통이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한 커뮤니티에서 괜찮다고 하면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미리 분석을 해놓고 미리 로얄층을 그 라인을 딱 순서도를 배치해 놓게 되면 내가 저런 거 샀을 때 그래도 기왕이면 나중에 더 임대나 매매가 잘 되고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리하지 마시고 광역시 3억에서 6억대, 왜냐면 너무 낮은 금액대는 힘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단지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공략하시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베니아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낚시 사진을 첨부해 놓은 거는 관심의 끈을 연결만 해 놓으면 이 정보나 팁을 접하는 기회가 올 겁니다. 낚시할 줄 아세요? 아니. 저는 투자는 그냥 낚시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네. 아무튼 이 시장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낚싯대를 여러 군데 이제 두어 놓으시면 정보나 이렇게 팁이 많이 접할 기회가 오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일산도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오히려 광역시 단위의 대장 아파트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상승장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금액을 내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베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금액을 현장에서 올리기도 하기 때문에 대장 아파트 들어가기 좋은 시점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럴 때 가장 A급 물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고 계신다는 의견이었고요.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지만 지금 아직은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금리 폭이 뭐 빅스텝이었다 자이언트 스텝이었다가 지금 그래도 조금 스텝을 베이비 스텝으로 좀 줄인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런 금리 부분의 추이를 보시면서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다. 이게 꼭 안 좋아지는 쪽만 보는 게 아니라 잘만 하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잘 한 다음에 기다리는, 미분양은 미분양 산 다음에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음날 오르나 다음 달 오르나 2-3개월 만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기다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시기에 미분양 물건도 투자할 수 있고 또 대형 물건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네.